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깃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판 자체는 와이핫과 블랙핫 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성 없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인류가 모르는 배경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예를 들면 적에게 점령당한, 딥스테이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기레기 언론만 맹신하고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적에 점령당한 방송을, TV, 신문, 라디오를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예요. 왜냐? 내가 이해 당사자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정론을 접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와이핫이 추구하는, 인류를 상대로 추구하는 방향은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입니다. 이 깃발에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 있죠. 의미는 MKGA, Make Korea Great Again, 플러스 Make America Great Again. 결국은 미국과, 전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한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는 와이핫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에 대한민국의 어떤 인간이 그레이트 리셋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국한된 코리아 리셋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하셨는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좌익 빨갱이들이 100만, 딥스테이트들이 200만 정도 됩니다. 좌익과 딥스테이트들 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략 사촌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 좌익들은 드러내놓고 행동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딥스테이트들은 우익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활동,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네들은 여야를 통틀어서 쥐락펴락합니다. 자기네들이 대통령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 시킵니다. 무엇으로? 금권으로, 돈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전 세계 인류에서 힘은 돈입니다. 그네들의 돈의 헤게모니는 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딥스테이트들의 헤게모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불가침 영역이 무엇이냐? 기축달러입니다. 기축통화, 기축달러입니다. 무역항로입니다. 무역항로, 무기체계의 핵심은 핵입니다. 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석유입니다. 석유. 이 네 가지를 딥스테이트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무대를 주도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연사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깨어나든가 말든가 하지. 매일 한프리성 집회, 뒷북치는 집회 해봤자 그것은 구국을 위한 애국활동이 아니에요. 철없는 애가 엄마한테 떼갱이 불리는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그 철없는 한프리성 뒷북치는 집회는 지난 5년간으로 족합니다. 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도 그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그 부분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당장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22.6%, 26%가 감소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벌써 확대돼서 30%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여타 기업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다중채무자, 가계부채, 제가 지난번에 445만 6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51만 명, 그분들의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상의
세계 금융기관 이상에서 채무를 지신 분들을 가중채무자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채무 합계액이 얼마냐? 598조입니다. 600조에 600조. 지금 대한민국에 달러 보이고 모든 게 전부 다 묶여있고 실질적으로 4,600, 4,700억 달러 될 때 가용할 수 있는 달러의 한계는 6, 700억 달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300억 달러로 주저앉았어요. 당장 내년 4월 중순 되면 지금 현재대로의 추세라고 그러면 한국은 외환위 위기를 내년 4월 중순 전에 접하게 됩니다. 팩트에 팩트. 대한민국은 지금 징태양난입니다. 기업 부도가 먼저 나느냐, 가계 부도가 먼저 나느냐, 외환 위기를 먼저 맞이하느냐,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 정부 5년도 연이어서 지금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줄 때가 아닙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젊은 사람들 실업급여 주는 거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불황 속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유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 주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완전 뇌를 썩게 만들어놨어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 마약 환자가 됐습니다.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행 스탠스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거든 당장 국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브릭스 국가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당장 제재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베스컴에서 전부 다 99.9%가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리면 아실 겁니다. 북한의 핵을, 중공의 핵을 무장시켜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배경은 언론을 잡고 있는 딥스테이트들이 인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으시거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목소리만 들으면 아시는 박상우의 문명개화라는 유튜브를 들으세요. 언론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하고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사태를 아시려거든 스칸리에 미국에 사시는 잡다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특히나 박상우 씨 거를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십니다. 우크라이나는 패전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15%를 이미 러시아가 점령했고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하고 통합되는 것을 원했어요. 국민투표에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97% 전부 다 찬성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느냐? 흑해에서 완전 봉쇄가 됩니다. 흑해에서 완전 분리가 됩니다. 단지 오데사가 지금 남았는데 오데사도 러시아가 해결하겠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가 왜 중요하느냐?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딥스테이트들의 야전 기지입니다. 야전 기지예요. 우크라이나 인구 4,300만을 완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 중에 영토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지형적인 조건이 제일 많아요. 제일 좋아요. 지하자원도 농산물도 풍부해요. 거기가 못 살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고열을 빨아먹는 놈들이 딥쓰고 네오나치들입니다. 독일 나치의 후신들이란 말입니다. 그 독일 나치의 네오나치 후신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BLM입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론을 접하는 것은 전쟁 중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전 세계의 와이앗과 블랙핫 간의 전쟁은 지금 와이앗의 승리로 깃발만 꽂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주축이 트럼프 군부고 우주군이고 그 트럼프 군부의 핵심은 미국의 해병대 버거 대장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연관 지으시면 안 돼요. 미국에는 군 중에 해병대가 제일 큽니다. 해병대는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모든 스텔스 F-35 예를 들면 모든 전략 전폭기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미국 해병입니다. 거의 수장이
버거 대장이란 말입니다. 버거 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사 개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시민들도 몰라요. 왜냐?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스테이트들의 영유미, 무역 항로, 석유, 기축 통화, 달러, 무기 체계, 핵 이겁니다. 이것을 잡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 딥스테이트, 즉 NW를 추구하고 있죠. 뉴 월드 올더, 신세계 질서, 일명 다시 바꿔서 말하면 통제사회, 전 인류, 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게 그네들의 방향이고 70억, 78억, 90억, 79억의 인구를 5억으로 10억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그네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네들은 루시퍼를 숭상합니다. 여기 기독교 신자분들 잘 아시죠? 그네들이 루시퍼를 숭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을 아셔야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해결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 5천만이 전부 다 서울 시내를 꽉 메웠다. 그리고 트럼프 군부랑 하나 가졌다. 그러면 가능해요. 지금 현 정부가 진정한 우익이라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문재인을 제가 보기에는 체포해야 됩니다. 이재명이를 체포해야 됩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개헌에 관한 부분은 헌법의 기본인데 국민투표가 기본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작자가 국회 300마리가 지들이 결정하겠대요. 이런데도 국민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 나라의 헌법 및 법치를 위반하는 작자들이 누구냐? 국민들이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놈들입니다. 특히나 국회들입니다. 헌법은 어느 누구도 특히나 취해법권이 아닙니다. 국회들 헌법에 대해서는 취해법권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어쩌면 국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개헌할 수도 있어요. 모든 악법 이번에 다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기본법 하늘이 두 쪽이나도 막아야 돼요. 막말로 노란봉투법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머리 복잡할 겁니다. 하도 많은 법이 많으니까. 노란봉투법이 뭐냐? 노조들의 불법은 합법이다 라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들은 민노총은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이런 거 아십니까? 미쳤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그런 거를 더불어 공산당 애들이 발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을 무대에 있는 집행부들이, 연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한풀이나 하고 뒷북치는 얘기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구해집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자체적으로 해결 안 돼요. 헌법 84조를 위반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로 복귀되는 팩트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복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감나무 100m 밖에서 입 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감이 100m로 날아가서 입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수예요. 깨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청년분들이 깨어나 계세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정관념에 찌들어 있으면 그거는 나 자신에도 마이너스고 가정에도 마이너스이고 사회에도 마이너스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본의 아니게 반역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포스트를 하나 세워놔놓고 저 사람 말은 나는 팥으로 매주를 쉰다고 그래도 믿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깨어나 계시잖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 못한다고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백성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 국민 수준이 문제라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막말로 미꾸라지처럼 나만 생각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망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 다 잃게 됩니다. 그것이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내각제를 빙자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나요. 그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라 하면 한해 5호 담당자 같은 법이에요. 인민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속성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떡 사달라고 땡깡 부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집회가 돼서는 안 돼요.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대안이 뭔지. 미국은 USA 플러스 미국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카발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링컨, 케네디, 레이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암살의 미수에 그쳤고,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딥스테이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어요. 걔들은 고리 대금업자로 남북전쟁 당시에 출발해서 완전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컨트롤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조용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사님은 오히려 전쟁 중에 이적행위를 한다니까. 적을 이렇게 하니까. 주권자의 주권자, 주인이요 주인. 대안도 없이 구국활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풀이 한다고 나라가 바로 잡힙니까? 칼자루를 적놈들이 잡고 있는데, 칼자루를 적이 잡고 있는데, 우리 백성은, 우리 국민들은 칼날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것이 미국 트럼프 군부랑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 이야기합니다만, 외람됩니다만, 잔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IQ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CQ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해안에 사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안에 사고가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골대가 12시 방향에 있는데 골을 3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몰고 가면 그놈의 골대가 나옵니까? 지금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정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애국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1인 시위로서 광화문 광장에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외치고 마가를 외치고 MKGA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지난 5년 전서부터 내 부모를 강도가 들어와서 방에다 가둬놓고 강도가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 아버지야? 예 알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 84조를 위반한 적 있습니까? 이건 헌법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안 외안에 죄가 없으면 대통령은 불체포 절대 임기 종료된 후에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팩트를 언론들이 묵살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같이 묵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자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포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지아의 가이드스톤, 딥스의 상징물인 조형물을 이미 와이의 트럼프 군부에서 폭파시켰어요. 우주군에서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엊그저께 장례 치른 엘리자베스 딥스테이트의 최고봉이에요. 인류의 피를 빨아먹은 최고봉이란 말입니다. 그 찰스 3세 마찬가지예요. 딥스의 수뇌부는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300인 위에 13명의 평의회가 있어요. 그 최고봉이 엘리자베스였단 말입니다. 전 세계 딥스의 수뇌부들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부 다 체포 내지는 사형, 교수형 됐습니다. 마지막 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체제가 지켜지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유시민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 뭐냐? 자유, 진실, 정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측면의 문제고 종교적인 측면이고 그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털끝 하나 올해 12월 말까지 하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사수하고 주민자치 기본법을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미국 하니까 가짜 조 바이든 정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군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두 개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 조 바이든은 딥스 시다발이에요. 카말라 해리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엄청나게 지금 전쟁 중이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가짜 조 바이든이 왔었죠.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왔었죠.
얼마 전에 가짜 빌 게이츠 왔었죠. 얼마 전에 여자 부통령 해리스 왔었죠. 이 4명은 전부 다 딥스입니다. 가짜 진의를 떠나서 가짜라 그래도 매스컴에서 진짜라 그러면 진짜가 되니까 그것이 지금 인류예요. 잠시 터치하고 가면 기쁜 소식은 진지기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CNN은 와이엇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메인스트림들 지금 인수 중에 있어요. 아주 호재죠. 그런 반면에 트럼프 시절에 행정의 3인자였던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이 용산에 와서 90분 동안 면담을 하고 갔어요. 매스컴엔 일체 보도 안 됐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사우디의 빈살만, 세계적인 부호 빈살만 왕세자가 왔어요. 그 두 사람은 무엇이냐? 두 사람은 와이햇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와이햇과 블랙햇 간에 한국을 놓고 엄청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국민들이 자유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군부가 트럼프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개월 내지 8개월 내에 복귀하는데 늦어도 자유의 공을 대한민국이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받으라고 던지더라도 5천만 국민이 먼 산 보고 있는데 거기다 던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어서 입을 벌려야지 감나무 100m 밖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입으로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 엘리멘트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런 집회 때 지도부들이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매일 엉뚱깽뚱한 소리만 하고 앉았고 뒷북치는 얘기하고 한풀이 한다고 해서 그놈의 나라가 구해집니까? 칼은 저쪽에서 갖고 있는데 총을 저쪽에서 갖고 있는데 뭘로 구합니까? 뭘로? 그러면 SOS를 구해야지. SOS를 외쳐야지. 내가 트럼프라 그러면 5천만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오늘 같은 날 벌떼처럼 모여서 트럼프를 외치고 마가를 외치고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을 외쳤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구해줍니다. 기독교 신자분들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 뭔지 그레이트 리셋이 뭔지 코리아 리셋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인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앞으로는 QFS 전산망의 망으로 갑니다. 지금은 현재 스위프트 전산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고 있는 5G 전산망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QFS 전산망으로 가게 되면 6G 전산망으로 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6G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삼성의 핸드폰에 퀀텀 보안 시스템에 핸드폰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뭘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앞으로는 양자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그 양자 경제 시스템은 넷세라를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가 넷세라가 메드베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넷세라를 기본으로 한 근본위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NTD 방송을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전 세계 유수 은행들이 금을 끌어모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에요. 전 세계는 근본위제로 갑니다. 근본위제로 가면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의 완전 세금 폭탄, 양도세 예를 들면 40 내지 60%, 30%, 38% 되는 세금 자체가 종합적으로 합해서 토탈 세금이 미니멈 14%에서 17%로 끝납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QFS 시스템이 되면 여러분들의 양자 퀀텀 핸드폰, 퀀텀 데스크탑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은행이 필요 없어요. 은행이 없어져요. 은행이 국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해킹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공위성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그것이 QFS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6G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위성 띄운도 의미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딥스테이트들은 완전 돈줄이 말립니다. 검은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으로 보면 천국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앞에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군부를 지지를 받아가면서 우주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17을 각인하시라는 겁니다. Q17의 의미가 뭐냐? 엘리자베스는 진직에 죽었는데 단지 발표를 9월 8일에 했은 겁니다. 9 플러스 8은 얼마입니까? 17 아닙니까? 그래서 Q17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단지 국민들이 깨어나시면 됩니다. 깨어나시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닥.